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가처분 재판이 어제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나 2시간 만에 중단되고 24일 재신문을 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의미와 영향,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어제 열린 1차 신문에서는 네. 예상보다는 짧게 한 2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끝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가 된 뭐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왜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가 신문을 하겠다. 예, 뭐 연기라기보단 예, 추가 신문이죠. 추가 신문이죠. 이게 신문을 했고 좀 부족해서 더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홍순욱 판사죠. 홍순욱 판사가 한 번 더 하는 어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집행정지 사건,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예. 추가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유사한 어떤 행정법원의 그런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간략하게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해서 그래? 그렇다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그렇게 뭐 추가 신문까지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재판부의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이 이거예요. 행정법원의 어떤 이런 이 집행정지,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한 세칭 가처분 소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본안 소송과는 다르다. 본안 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다툼, 그러니까 이런 해고가,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면 징계의 이 사유라든지 뭐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긴급성,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방향으로 바라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나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저께 홍 판사는 이것이 본안 소송과 다름이 없다. 사실 그렇죠. 본안 소송에도 본안 소송하고 나면 이미 끝나버리는데 임기가 끝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까지도 포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옥형 그 변호사죠. 그러니까 정부 측 변호사죠. 법무부 측 변호사. 정부 측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판사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더라. 네, 그러니까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 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질문 못지않게 거의 버금가게 내용, 이 왜 그렇게 했느냐의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질문을 그만큼 하더라. 즉 이게 아까 판사가 얘기했듯이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정도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어저께 이 상황이라면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이 구체적으로 이 결정을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사유의 적석성. 이 두 가지를 다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순욱 부장판사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내용의 적합성, 그러니까 대개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내용까지도 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사실상 이게 가처분 소송이지만 본안 소송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집행정지를 추가 신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역시 사법부의 어떤 고민, 이 추미애, 또 법무부에서는 묘수를 냈지만 또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법무 측 변호사는 이겁니다. 아니 2년이라는 임기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2년에서 2개월은 얼마 안 되잖아. 거의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 나머지가 7개월이거든. 예. 7개월 중에 지금 2개월이라는 건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엄청난 공백이잖아. 라는 게 사실 시급성, 긴급성,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금 저는 두 가지예요. 좀, 판사의 어떤 시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굉장히 긴급하게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긴급하게 조미연 판사가 잡았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징계위라는 것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 예. 그리고 징계위가 열리게 된 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열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미 뭐 결정을 했고, 징계위라는 어쨌든 법무부 측에 의하면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 원래 행정법원의 그런 어떤 소송처럼 기일도 뭐 일정 정도 시간을 잡고 또 그렇죠. 신문 기간도 굉장히 좀 멀리 잡고 해서 1, 2주 걸릴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재판부에서도 상황을 파악한 뒤에 일정을 잡을 걸로 예상을 신문도 했죠. 잡고 할 거다. 왜냐면 신문기일을 잡으면 사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 근데 신문기일이 좀 바로 잡히더라고요. 늦게 잡을 거다 그랬는데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밤늦게 하고 이틀 후인가 신문기일 잡겠다. 주말 지나서 그 다음 주초 신문기일 잡겠다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긴급성을 지금 판사가 인정한 것이다. 예. 긴급히 어떤 부분이건 간에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라는 긴급성을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어저께의 그런 내용까지 바라보겠다라는 건 지금 징계법의 7조 3항에 따르면 다음 항목들의 징계 무효 취소 판결 시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는데 두 가지가 이겁니다.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에 명백한 흠이 있을 경우와 위원회 구성과 징계 등의 의결 절차상에 명백한 흠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본안 소송 얘기인데 본안 소송도 아닌 집행정지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일까지 질의서를 주고 답변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내용에도 보면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질의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꼼꼼하게 아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홍순옥 판사가 뭐 만점 법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평에 의하면 서울 변호사에서 그렇죠. 이렇게 법관 평가 때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홍순옥 판사의 이런 태도로 볼 때 윤석열 총장한테 좀 유리한 상황 전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이 판사들은 반대 판결을 내릴 때는 오히려 이쪽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주고 덜 미안하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게요. 저도. 할 거 다 했지 않느냐. 예. 그리고도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좀 자기 변명이랄까 한다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게 선거날에 결정문이나 판결문 읽을 때 이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왜 유무죄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유죄 쪽으로 쫙 흘러가면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흐름이.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러나 본 사안은 그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작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증거가 없으므로 뭐 무죄다. 이렇게 완전히 반전되는 게 이 결정문에 뭐 이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있어서 끝까지 안심하지 마라. 뭐 이런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행정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전에 오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대응책을 뭐 오부 요인들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논의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 있고 유남석 헌재 소장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이런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압력이 아닐 수 없잖아요. 무언의 압력이라고 봐야죠.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까가 문제고요. 첫 번째는. 자, 일단 이겁니다. 청와대가 그렇다면 이 일정이
원래 그러니까 이 행정법원 소송은 갑작스럽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고지된 행사냐. 원래 오부 요인의 그런 일정을 다 따져보면 사실 미리 잡아야 되는 게 최소한도 한 달 전이죠. 그렇죠. 상내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행정법원의 어떤 그런 이 신문 기일과 맞춘 것은 억지 아니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잡힌 것이냐?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청와대의 출입 기자들한테 이게 일정이 그러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VIP의 외부 일정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간담회 같은 경우 긴급하게 잡느냐 아니면 원래 이런 어떤 그런 전국 국정 전반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기일 전에 잡느냐 이게 사실 좀 취재봤는데 전날 고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했다면서요. 예. 전날 고지를 했고, 물론 여기에 여지는 있습니다. 전날 고지를 했더라도 이전에 뭐 이렇게 그 일정을 조율해서 전날 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얘기지만 어쨌든 뭐 현재 드러난 것은 전날 고지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서로 대통령이 이렇게 이 일정을 그러니까 청와대 쪽이 일정을 잡을 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혹은 유승남 헌재 소장이 유남석 헌재 소장이 두 사람이 사실은 다른 날짜로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갔을 때 이것이 나중에 이 결과 판사가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든 또 내일이 또 정경심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어저께 행사니까 이 간담회 다음 날이 정경심 선고 공판입니다. 그러면 공판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정경심한테 유리하게 나온다든지 혹은 윤석열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불리하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5부 요인 간담회가 굉장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간곡하게 이러한 그 의심의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아까 그 재판이 잡혀져 있으므로 날짜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독립된 기관의 수장이 할 일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거기다가 사실은 뭐 오부 요인들하고 이렇게 무슨 코로나 협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해야지. 자기들은 제대로 안 해놓고 오부 요인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얘기의 핵심은 뭐 코로나 얘기는 곁다리로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권력기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제도로서 정착이 필요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 개혁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맞춰서 판결하라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요, 저는. 공수처도 지금 헌재 유언 심판이 제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도 알아서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 내리라는 얘기나 결정 내리라는 얘기나 뭐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윤석열과 관련해서 징계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과 관련한 징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징계의 결과를 검찰 개혁으로 지금 연관시켜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제도의 이 변화, 권력기관의 개혁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즉 윤석열의 징계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헌재 소원도 역시 이 내 코드에 맞춰라.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도 아까 대법원에 소속돼 있는 어쨌든 그 재판부의 판결도 내 코드에 맞춰라라고 아예 지시를 내렸다. 이건 좀 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간담회를 연다는 건 그렇게 지금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아니 모양상으로 보면은 꼭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한 것만은 또 사실이고 코로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려면 차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그럼요. 영수회담을 하든 무슨 대표회담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에도 무슨 청와대 회담이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고 자기 편 사람들 모아놓고
협조하자고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한 가지 더 저는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선배님, 저기 중요한 선거 직전에 선관위원장을 청와대에 부른 적 있습니까? 없죠. 대통령이 지금 4월 재보궐선거요. 4월 재보궐선거 딱 지금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은 중요한 선거잖아요. 서울시와 부산시의 이 수장들은 이 정권으로서는 정권의 이 안위가 지금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는 예, 선관위원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간담회를 열었다?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급조 행사를 벌인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거야말로 사법농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오부 요인 행사, 사실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밑에 있는 참모라든가 뭐 장관들은 그 대통령의 말을 실현하고 그에 따라서 또 그 결과를 또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친문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영향이 안 미칠까?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그런 또 오부 요인 행사까지 있고 그러면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쪽 같아서 정말 상권 분립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조국과 관련된 재판 또 정경심 관련된 재판 현 정권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어떤 재판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어떤 이 재판이 나왔을 때 그 문바들이 전부 다 털고 온갖 욕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김명수가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지 마라 라고 호통이라도 친 사람이라면 아마도 가서 뭐 차를 마시든 뭐하든 이 사람만 꼿꼿할 거야 라고는 그렇죠. 뭐 신뢰라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되자마자 문 대통령이 이 사법농단 의혹 밝혀라 그랬더니 바로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사에 다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읊조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고서는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붙여서 주요 직책에 있는 법관들 전부 다 교체하게 만들고 우리 법 연구에 전부 다 오픈화 시켜서 불러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나왔다 그러면 보나마나 어떠한 이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 행정재판에서 징계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사실상 레임덕이 본격화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활을 거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급히 이런 오부 행사도 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슨 재판을 하는 거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도 염두에 두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일반적인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가 요새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요즘 국민은 집권 세력이 말하는 국민은 자기 쪽 사람 국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가 중요한 건 내 사람이 먼저다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가 어떤 뜻이냐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만의 뜻을 따라라라는 의미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부 여행과 코로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데 거기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경우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 점 윤석열 가처분시청 재판부도 정말 유념을 해서 법과 원칙,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